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클라우드 비용 50%를 절감할 수 있는 클라우드의 효율적인 운영 방법을 알려드리는 웨비나 진행을 맡은 이양선입니다. 전자신문 올쇼뷰TV가 마련한 이번 웨비나를 통해서 비용과 장애 대응 시간을 절반으로 줄일 수 있는 클라우드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 방법에 대해서 알려주실 분을 소개하겠습니다. 베스핀 글로벌의 옵스나우 팀 배영수 매니저님 자리하셨습니다. 매니저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베스핀 글로벌의 배영수입니다. 저는 베스핀 글로벌에서 베스핀 글로벌의 멀티 클라우드 관리 플랫폼 옵스나우의 프로덕트 매니징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네, 매니저님. 오늘 강의를 어떤 형태로 진행하실지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오늘은 이제 클라우드 관리에서 이제 기업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을 먼저 확인을 하고 이제 베스핀 글로벌의 멀티 클라우드 관리 플랫폼 옵스나우를 통해서 어떻게 이제 비용 그리고 운영 효율성을 달성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이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번 웨비나는 총 50분 정도 발표 진행하고요. 10분 정도 Q&A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방송을 시청해 주시는 시청자분께서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채팅창을 통해서 이렇게 질문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보내주신 질문 경우에는 강의를 진행한 후에 저희가 선별을 해서 배영수 매니저님께 질문을 드리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경품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저희 웨비나에 참여하시고 설문을 작성해 제출해 주신 분들께는 추첨을 통해서 15분과 그리고 좋은 질문을 해주신 분 5분을 추첨을 해서 커피 교환권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자, 그럼 클라우드 비용 50%를 절감할 수 있는 클라우드의 효율적인 운영 방법 웨비나를 시작하겠습니다. 저 매니저님, 요즘에 기업들이 굉장히 클라우드를 많이 도입하고 있는데요. 그렇게 많이 도입하고 있는 만큼 고민도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 실질적으로 클라우드 비용이 저렴하다는데 그렇지도 않다. 또 클라우드를 도입했지만은 크게 효과를 보지 못했다. 이렇게 약간 부정적인 시선들도 있는데요. 도대체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네. 가트너에서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이제 대부분의 기업들이 이제 변화에 대응하는 속도를 향상시키기 위해 그리고 이제 비용 절감을 위해 기존 온프레미스 환경을 클라우드로 전환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하지만 이제 정말 클라우드가 이제 온프레미스로 대표되는 기존 레거시 환경보다 더 유동적이고 이제 효율적인지를 한번 살펴봐야 합니다. 이제 이렇게 클라우드와 이제 기존 온프레미스 환경을 비교를 해보면 이제 클라우드의 장점을 정확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제 가령 기존 온프레미스 환경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큰 초기 투자 비용이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실제로 어떤 장비를 도입할지에 대한 의사결정부터 그리고 실제로 장비 도입 이후 설치까지는 굉장히 많은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근데 하지만 이제 클라우드에서는 버튼 클릭 몇 번만으로 이제 수분 이내에 필요한 리소스를 언제든지 생성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클라우드의 경우 이제 그에 대한 변동성 그리고 기술 변화 속도도 온프레미스 환경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이제 빠르게 발전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클라우드가 기존 온프레미스 환경보다 더 유동적인가에 대한 질문에는 의심의 여지 없이 저는 예라고 대답할 수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 클라우드는 이제 선투자금 없이 저렴한 가격으로 이제 필요한 만큼 언제든지 바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원들이 하드웨어가 아닌 서비스 형태로 제공되기 때문에 이제 실제로 기술의 발전에도 더 빠르게 대응을 하고 있고요. 이제 이를 통해서 이제 클라우드를 이제 이용하는 기업들은 이제 실패 비용에 대한 부담 없이 언제든지 이제 혁신 서비스에 도전할 수 있게 되었고 글로벌 진출도 좀 더 용이해졌습니다. 근데 하지만 이제 하나의 의문점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과연 클라우드가 기존 온프레미스 환경보다 더 효율적일까요? 간단한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이제 실제로 이제 이 고객사의 경우에는 약 1년 동안 24시간 운영을 해야 하는 이제 새로운 워크로드의 구축이 필요합니다. 만약에 이제 이를 온프레미스로 구축할 경우에는 약 100만 원의 비용만으로 이제 새로운 서버 구입을 할 수 있었는데요. 하지만 이제 이와 동일한 스펙을 가진 버추얼 머신을 이제 대표적인 이제 퍼블릭 클라우드 서비스인 아마존 웹 서비스를 통해 이용을 할 경우 약 매월 이제 166불, 이를 연으로 환산하면 거의 2,000불, 실제로 원화로 환산을 하게 되면 약 200만 원이 넘는 비용이 필요합니다. 실제로 이제 거의 온프레미스 환경보다 클라우드를 이용할 때 거의 2배의 비용이 발생을 하고 있는데요. 이제 실제로 이제 이렇게 이 결과만을 봤을 때는 결코 클라우드가 이제 기존 온프레미스 환경보다 더 효율적이라고 이제 말할 수는 없습니다. 특히 이제 비용 측면에서는요.
이제 실제로 클라우드를 위해서 이제 효율성을 추가하기 위해서는 이제 클라우드 서비스의 가장 큰 장점인 이제 유동성을 잘 이해하고 이제 운영적인 서비스의 퍼포먼스와 자연 사용량을 이제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면서 이제 그 결과를 기반으로 어떻게 더 비용을 절감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한 전략을 끊임없이 수정을 해야 합니다. 충분히 사용되고 있지 않은 자원을 이제 적합한 더 낮은 사양에 대체 가능한 자원으로 대체를 하고, 그리고 필요가 없는 자원들을 제거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를 통해서만 이제 비용 효율성을 달성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많은 분들이 놓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실제로 운영에 필요한 매몰 비용들입니다. 어떤 인프라 운영 인력, 그리고 뭐 유지 보수 비용, 그리고 기술 지원 비용, 뭐 서비스 운영 비용 등 이제 운영에 필요한 비용은 클라우드 등 온프레미스 등 동일하게 필요합니다. 반면에 이제 단번에 온프레미스 환경에서 모든 환경을 클라우드로 이전하는 기업은 극소수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기업들은 기존 환경을 단계적으로 클라우드로 전환을 하고 있는데요. 이제 이럴 경우에 기존 관리 포인트가 기존 온프레미스 환경뿐만 아니라 새로운 클라우드 환경까지 더해지기 때문에 오히려 운영에 필요한 비용이나 인력이 더 추가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이렇게 뭐 비용과 운영에 대한 걱정이 이제 실제로 기업들이 이제 클라우드로 전환을 하는데 좀 안 좋은 영향을 미치는 거 아닌가라고 저희는 일단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클라우드를 효과적으로 운영할 수 있을까요? 네. 실제로 이제 보시 소프트웨어 이노베이션의 CEO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이제 어떤 회사도 혼자서는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의 기반을 마련할 수 없다. 실제로 이제 기업이 사용하고 있는 온프레미스 그리고 클라우드 환경을 모두 모니터링하고 이를 잘 운영할 수 있는 워크로드를 구축을 해서 실제 효율성을 추구하기 위해서는 전문가 혹은 서드파티 서비스의 도움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지금부터 소개해드릴 저희 베스핀 글로벌의 옵스나우는 저희 베스핀 글로벌이 수년간 수많은 고객사들의 클라우드 환경을 매니지먼트 서비스를 하면서 얻은 경험, 그리고 고객사들의 요구사항으로 기반으로 설계된 멀티 클라우드 매니지먼트 플랫폼입니다. 고객 여러분들은 저희 베스핀 글로벌의 멀티 클라우드 매니지먼트 플랫폼 옵스나우를 통해서 분산된 자원을 통합 관리할 수 있고 이에 대한 비용을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서비스 운영 중 발생할 수 있는 장애에 대해서 빠르게 대응할 수 있는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할 수 있고, 이렇게 모니터링 체계를 통해서 운영하고 있는 전체 서비스의 운영 현황을 한눈에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고객 여러분들은 옵스나우를 통해서 이런 멀티 클라우드 환경의 비용, 운영 효율성을 달성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옵스나우를 통해서 클라우드를 효과적으로 관리하실 수 있다고 하셨는데요. 많은 기업에서 입장에서는 클라우드를 생각할 때 이제 비용적인 면을 가장 많이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가장 먼저 우선적으로 생각하는데요. 이 기업 입장에서는 비용 관리가 몹시 중요한데 그렇다면은 이 옵스나우에서도 이렇게 비용 관리를 잘 할 수 있을까요? 네, 제가 이제 저희 실제 서비스 화면을 보여드리면서 뭐 어떻게 옵스나우가 비용 효율성을 달성하고 있는지 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실제로 이제 클라우드 환경 운영하시면서 이제 이렇게 비용 효율성을 달성하시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우리 회사에서 어떤 자원들을 얼마나 많은 자원들을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를 확인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뭐 온프레미스, AWS, 애저 등 뭐 하이브리드 그리고 멀티 클라우드 환경에서 어떤 자원들을 얼마나 사용하고 있는지를 정확히 파악을 해야만 그 다음 단계로 이제 비용 효율화를 위한 전략을 수립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이렇게 이제 옵스나우는 뭐 아까 말씀드렸듯이 하이브리드 환경에 대해서 자원 사용 현황을 파악을 위한 어셋 매니지먼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를 통해서 현재 회사에서 사용하고 있는 자산의 규모를 정확하게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제 지금 보시는 저희 어셋 매니지먼트 서비스에 처음 접속하시게 되면 이제 기본적으로 대시보드 메뉴를 통해서 현재 사용하고 있는 자원들의 요약 정보를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현재 우리 회사에서 이제 등록된 사용하고 있는 AWS, 애저, IDC에 대해서 몇 대의 서버를 운영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몇 대의 데이터베이스를 운영을 하고 있는지를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각각의 퍼블릭 클라우드 서비스든 혹은 온프레미스 환경이든 이제 전체 각각의 서비스를 운영하시면서 실제로 어떤 프로덕트들을 이제 얼마나 운영을 하고 있는지를 한눈에 볼 수 있는 뷰도 함께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 대시보드를 통해서 이제 각각 서버, 데이터베이스 인 스토리지, 네트워크 자원에 대한 이제 사용량의 추이를 확인하실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이제 실제로 각각 서버나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퍼포먼스도 이제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대시보드만을 통해서도 현재 자원의 현황과 그리고 뭐 그에 대한 지난 일주일간의 변화 이력을 충분히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지금 보시는 화면은 저 열쇠 매니지먼트의 리소스 화면인데요. 이제 사용자는 이제 이 메뉴를 통해서 사용하고 있는 전체 리소스의 사용 현황과 그리고 현재 뭐 상태별 수량까지도 이제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AWS의 EC2를 사용하고 있는 경우 이제 EC2의 하위 리소스인 어떤 인스턴스나 뭐 스냅샷, 뭐 볼륨, AMI에 대한 뭐 상태별 수량을 이제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더 나아가서 해당 인스턴스에 대한 이제 상세 정보도 이렇게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리소스 메뉴에서는 이제 리소스의 단순히 숫자뿐만이 아니라 이 선택한 리소스가 현재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를 버튼 클릭 한 번만으로 확인할 수 있는 릴레이션 맵 기능을 함께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버튼 클릭 한 번만으로 이제 EC2 그리고 제가 조금 이따 다시 보여드릴 테지만 VPC에 대한 릴레이션 맵 기능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이제 사용자는 이 기능을 통해서 이제 현재 선택된 리소스가 어떤 리소스들과 연관이 있는지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VPC에 대한 릴레이션 맵을 통해서 현재 우리 회사의 네트워크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도 버튼 클릭 한 번만으로 이렇게 손쉽게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우리 회사가 가진 리소스들이 얼마나 있는지 그리고 이제 이 리소스들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를 파악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던 이제 비용 절감 전략 수립을 위해서 이제 향후에 뭐 불필요한 리소스를 삭제를 하거나 혹은 충분히 사용되고 있지 않은 리소스들을 다른 리소스로 대체할 경우 이제 이렇게 리소스의 현황과 그리고 리소스의 구성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어야만 해당 리소스가 대체될 경우 이제 그 대체되는 리소스가 미치는 영향들을 정확히 계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이제 지금까지 저희 어셋 매니지먼트 서비스를 통해서 이제 현재 사용하고 있는 자원들의 수량을 확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다음 단계로 이제 이렇게 자원을 사용을 함으로써 비용이 얼마나 발생하고 있는지를 확인을 해야 하는데요. 저희 옵스나우 서비스에서는 이제 미터링 서비스를 통해서 사용하고 있는 자원들에 대한 이제 비용과 그 트렌드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네. 지금 보시는 저희 미터링 서비스의 대시보드 화면에서는 각 퍼블릭 클라우드 벤더별로 이번 달에 발생한 비용과 그리고 이번 달에 대한 예상 비용 정보를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상 비용 같은 경우는 저희가 고객 여러분들의 사용 패턴을 분석을 해서 실제로 현재 패턴대로 사용을 할 경우 이번 월 말에 실제로 얼마가 청구될지를 이제 예상을 해드리는 기능이고요. 이를 통해서 각 월별로 이제 실제로 얼마나 많은 비용이 발생할 것인지를 충분히 이제 쉽게 예측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미터링 대시보드 서비스에서는 이제 월별 누적 사용 금액을 비교할 수 있는 기능도 함께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기간을 선택을 하시게 되면 각 월별로 비용이 어떻게 변화했는지를 손쉽게 이제 차트를 통해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월별에 대한 전체 비용뿐만이 아니라 이번 달의 현재 기간에 대해서 전월의 동일 기간 그리고 전전월의 동일 기간에는 이제 얼마나 많은 비용이 발생했는지를 이제 손쉽게 비교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월별 누적 사용 금액만 비교해 볼 수 있는 것뿐만이 아니라 이렇게 이제 일별 비용에 대한 트렌드도 확인해 보실 수가 있는데요. 이제 이를 통해서 뭐 특정 일자에 비용이 얼마나 많이 발생했는지를 손쉽게 확인하고 그리고 월별에 대한 일자별로도 이제 비용을 비교를 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일별 비용 트렌드 기능을 잘 활용을 하시게 되면 이제 이상 비용이 발생했을 경우에 이를 좀 더 쉽고 빠르게 사용자가 인지할 수가 있고 그리고 이상 비용이 발생한 것에 대해서 이렇게 하단에 보시면 항목별 비용을 통해서 어떤 어카운트 혹은 프로덕트 리전에서 이상 비용이 발생했는지를 이제 상세 일별 이력과 그리고 차트를 통해서 손쉽게 이제 찾아내실 수가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이제 이상 비용에 대한 걸 좀 더 빠르게 확인함으로써 이제 좀 더 비용 절감을 할 수 있는 효과를 얻으실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이제 저희 미터링 대시보드 서비스를 통해서 전체 비용에 대한 내용을 확인을 했는데요. 이제 실제로 이제 클라우드 환경을 운영을 하시다 보면 뭐 특정 프로덕트 혹은 뭐 특정 리전에 대한 비용만을 검색해야 되는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옵스나우 서비스에서는 이제 빌링 어널리티스 메뉴를 통해서 실제로 발생한 비용을 검색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조회 기간을 선택을 하시게 되면 해당 기간에 실제로 사용한 항목들이 검색 조건으로 표시가 되는데요. 이 중에서 이제 검색이 필요한 조건을 선택을 하시면 해당 조건으로 이제 비용을 검색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 빌링 어널리티스 메뉴에는 인텔리전트 서치라고 하는 이제 관계 기반 검색 기능이 제공되어 있어서 이제 좀 더 사용자가 쉽게 검색을 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이제 특정 프로덕트를 선택을 하게 되면 이제 해당 프로덕트가 실제로 사용되고 있는 리전 그리고 OS만이 이렇게 검색 조건으로 표시가 되고요. 이를 통해서 좀 더 검색 조건을 쉽게 완성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를 통해 검색을 하시게 되면 이제 검색한 항목에 대한 비용 그리고 이에 대한 일별 트렌드를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더 디테일한 실제 해당 기간에 사용된 상세의 내용들을 이렇게 그림을 통해서 이제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옵스나우는 사용자의 자원을 서비스, 실제로 운영하시는 서비스 혹은 워크로드 혹은 부서별로 구분할 수 있는 이제 서비스 그룹 기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를 통해서 실제로 이제 클라우드를 운영하시는 분들은 이제 전체 자원이 실제로 어떤 부서에서 운영이 되고 있는지, 어떤 부서 혹은 서비스, 워크로드에서 운영되고 있는지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고, 각 서비스 혹은 워크로드 부서별로 자원 사용 현황과 발생한 비용들을 이렇게 바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자원들을 운영 주체별로 구분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어떤 부서 혹은 어떤 서비스가 얼마나 많은 자원들을 사용을 하고 있고 실제로 이를 통해 비용이 얼마나 발생하는지를 확인하는 것은 비용 가시성을 높이는 데 매우 중요한 작업입니다. 옵스나우는 이제 이렇게 사용자들의 자원들을 이제 쉽게 서비스 그룹으로 분류할 수 있는 기능을 함께 제공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제 대부분의 큰 엔터프라이즈 기업 같은 경우는 굉장히 많은 어카운트들을 운영을 하고 있거나 혹은 태그를 통해서 이미 이제 실제로 자원들을 잘 분류를 하고 계시는데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이제 어카운트 혹은 태그 기준으로 자동으로 서비스 그룹을 만드는 기능을 함께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별도의 두 번 작업할 필요 없이 그냥 사용하고 계시는 태그 혹은 어카운트만 잘 불러오시게 되면 옵스나우를 통해서 손쉽게 자원들을 분류를 하고 그 분류된 자원에 대한 이제 사용 현황과 비용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제 서비스 그룹을 완성한 뒤에도 실제로 이렇게 각 서비스 그룹별로 이제 룰 설정을 통해서 해당 서비스 그룹에 포함될 자원에 대한 조건을 지정하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프로덕트, 리전, 어카운트, 태그별로 잘 룰을 설정을 해 놓으시게 되면 해당 조건을 만족하는 자원이 이제 실제로 AWS 콘솔이나 애저 콘솔에서 실제로 생성하셨을 경우에 자동으로 해당 서비스 그룹에 매핑이 되게 됩니다. 이렇게 서비스 그룹을 잘 구성을 하시게 되면 저희 어셋 매니지먼트 서비스의 이제 서비스 그룹 통해서 이제 서비스 그룹별로 자원 사용 현황과 그에 대한 발생 비용을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미터링 서비스를 통해서도 이제 실제로 발생한 서비스 그룹별 비용 트렌드를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이제 옵스나우를 통해서 어떤 자원들을 얼마나 사용하고 있는지, 그리고 이제 이를 통해서 비용이 얼마나 발생하는지를 이제 확인을 했는데요. 이렇게 이제 비용 가시성을 확보하고 난 후에는 실제로 이제 비용 효율화를 위한 전략을 수립을 해야 합니다. 실제로 이제 비용 효율화를 위한 첫 번째 단계는 이제 현재 사용되지 않는 자원들을 찾아내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제 클라우드 환경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버튼 클릭 한 번만으로 이제 손쉽게 자원을 생성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자원을 생성을 했지만 그 이후로 관리되지 않는 자원들이 굉장히 많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제 이런 자원들 중에는 실제로 사용하지 않더라도 생성하고 유지하는 것만으로도 실제로 요금이 부과되는 서비스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서비스들을 모두 제거해서 이제 사용되는 자원들만 유지를 해야 실제로 이제 비용을 절감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단계는 라이트 사이징입니다. 이는 이제 현재 운영되고 있는 자원들의 퍼포먼스 분석을 통해서 현재 워크로드의 요구 수준에 맞는 적합한 타입 사이즈의 VM으로 변경하는 것을 이제 의미합니다. 실제로 이제 AWS나 애저 같은 이제 퍼블릭 클라우드 서비스들 모두 이제 실제로 제공하는 이제 그런 버추얼 머신의 스펙 수준에 따라서 비용이 차등 설정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현재 사용하고 계시는 이제 버추얼 머신이 현재 요구 수준보다 높은 스펙을 사용하고 계신 경우에는 이를 모두 적합한 타입 그리고 사이즈의 버추얼 머신으로 변경을 해야 비용을 더 절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화면상으로 보여드렸다시피 특정 인스턴스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좀 더 최신 세대를 사용할 경우 이제 실제로 동일한 스펙을 가지고 있지만 좀 더 저렴한 비용으로 버추얼 머신들을 이제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단계로 이제 실제로 목적에 따라서 적합한 리소스를 사용을 해야 합니다. 가령 AWS의 경우에는 이제 데이터의 사용 빈도에 따라서 다양한 가격의 이제 스토리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요. 만약 이제 데이터의 사용 빈도가 극히 낮을 경우에는 이제 이에 걸맞는 가장 비용이 저렴한 스토리지 서비스를 이용을 한다면 비용을 이제 크게 또 절감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적절한 비용 지불 옵션을 선택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제 AWS나 애저 모두 이제 사용 기간을 1년 혹은 3년으로 약정할 경우 이제 비용 할인을 제공하는 리저브드 인스턴스 옵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라이사이징을 통해서 실제로 모든 자원들을 현재 적합한 요구 수준에 맞는 타입으로 변경을 하고, 그리고 이 중에 꾸준히 사용되고 있는 자원들에 대해서 1년 혹은 3년의 그 리저브드 인스턴스로 전환을 하신다면 좀 더 큰 비용 절감 효과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이제 그 외에도 이제 스케줄링을 통해서 실제로 사용되는 시간에만 버추얼 머신이 구동되게 한다든지, 혹은 오토 스케일링을 통해서 실제로 사용량이 급증할 경우에만 버추얼 머신 수를 늘리는 등의 다양한 전략이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이런 전략들은 단순히 일에만 수행되어서는 큰 효과를 얻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과 같이 이제 실제로 각 단계를 꾸준히 실제로 모든 그런 인프라 환경을 꾸준히 모니터링 하시면서 앞서 말씀드린 방법들을 계속 반복 수행을 해주셔야지만 높은 수준의 이제 비용 절감 효과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옵스나우는 저희 미터링 서비스의 코스트 오토메이션 서비스를 통해서 이제 AWS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가이드를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화면을 보여드리면서 저희 옵스나우를 통해서 어떻게 비용을 절감할 수가 있는지 한번 다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보시는 화면은 저희 미터링 서비스의 코스트 오토메이션 메뉴인데요. 그래서 이 코스트 오토메이션 메뉴를 통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RI 구매가 필요한 항목, 그리고 라이사이징 필요한 항목들을 추출을 해낼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렇게 이제 RI 구매가 필요한 항목, 그리고 라이사이징 필요한 항목들은 사전에 설정된 인계치에 의해서 이제 추천이 되게 되고요. 이런 인계치는 실제로 운영하시는 기업의 요구 수준에 따라서 언제든지 이제 변경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제 RI 구매가 필요한 항목의 경우에는 이제 어떻게 RI를 구매를 했을 때 가장 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지에 대한 시뮬레이션 기능도 함께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RI 구매가 필요한 항목들이 이렇게 목록으로 추천이 되는데요. 이 중에서 실제로 RI 시뮬레이션을 진행할 항목을 선택을 하시게 되면 이렇게 RI 구매에 필요한 조건들을 선택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를 통해서 실제로 이 RI를 1년 혹은 3년으로 약정을 할 것인지 선택을 하시고, 구매 조건을 선결제가 없는 금액, 부분 선결제 혹은 전체 선결제를 통해서 그 결제 방법을 선택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RI 개수를 선택을 해주시면 이제 실제로 이제 구성해주신 방법으로 이렇게 시뮬레이션을 할 수가 있는데요. 네. 이렇게 시뮬레이션이 되고 나면 이제 이렇게 시뮬레이션한 조건에 대해서 각 월별로 비용이 얼마나 발생하는지를 이제 손쉽게 바로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방금 내가 시뮬레이션한 조건으로 실제로 현재에 대비해서 비용을 얼마나 절감할 수 있는지, 그리고 언제부터 비용이 절감되는지를 바로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옵스나우는 이렇게 이제 고객사의 AWS 인프라 사용 패턴을 분석을 해서 어떻게 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지에 대한 가이드를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저희는 이제 고객 여러분들을 위해서 더욱더 발전된 코스트 오토메이션 기능을 현재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상반기 중으로 아까 말씀드렸던 사용되지 않는 리소스와 그리고 적절하지 않은 타입으로 운영되고 있는 인스턴스에 대해서 어떤 타입으로 변경하는 것이 좀 더 좋을 것이다, 그리고 어떤 리소스는 제거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라고 추천해주는 기능을 곧 오픈할 예정입니다. 실제로 이제 이러한 관리 플랫폼 없이 비용 절감 전략을 수립하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그리고 이를 반복 수행하는 것은 더더욱 어렵습니다.
옵스나우는 이미 이제 다양한 업계에 200여 개 고객사가 현재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옵스나우를 사용하시는 고객 여러분들은 실제로 옵스나우를 통해서 비용 절감 효과를 이제 확인을 하셨습니다. 지금 보시는 거는 이제 저희 옵스나우를 통해서 비용 절감을 한 사례들을 소개해 드리는 건데요. 현재 지금 보시는 것 같이 이제 네오위즈 게임즈의 경우에는 옵스나우 도입 전에는 이제 수많은 프로젝트들에 대한 자원 관리 그리고 모니터링에 많은 어려움을 갖고 있었습니다. 네, 하지만 옵스나우를 도입한 뒤로 이제 수많은 자원들을 옵스나우라는 단위 플랫폼을 통해 관리할 수 있게 되었고, 그리고 릴레이션 맵, 아까 보여드렸던 그리고 기간별 트렌드 차트를 통해서 자산에 대한 상세한 분석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코스트 옵티메이션 기능을 통해서 낭비되는 자원을 확인을 하고, 그리고 적절한 RI 플랜을 적용을 함으로써 약 20%의 비용 절감 효과를 가질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S기업의 경우에도 실제로 옵스나우를 통한 코스트 옵티마이제이션과 저희 베이스핀 글로벌의 매니지드 서비스를 통해서 실제 약 20% 이상의 비용 절감 효과를 경험했습니다. 이렇게 옵스나우는 비용 효율화에 대해서 이미 검증된 솔루션입니다. 지금 웨비나를 시청하시는 여러분들도 이제 옵스나우를 통해서 실제로 비용 절감 효과를 달성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클라우드의 특성상 클라우드는 사용한 만큼 비용을 지불해야 하는데 이제 기업의 입장에서는 이 클라우드를 사용할 때 자세한 디테일한 상세한 어떤 리소스 관리가 되었을 때는 많은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는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이 비용 절감 측면에서는 기업들에게는 굉장히 매력적인 요소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이번에는 클라우드를 사용하는 또 다른 중요한 목적은 비즈니스의 최적화및 극대화인데요. 속도를 빨리 하게 하는 그런 목적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비즈니스를 하다 보면은 여러 가지 기업들 입장에서는 장애 요소들이 많이 발생합니다. 이렇게 됐을 때 이 장애 요소들을 빨리 즉각적으로 대응할 수 있고, 바로 그러한 그 대응력이 있을 때 고객들로부터 어떠한 그 신뢰성을 얻게 되는데요. 네, 그렇기 때문에 클라우드를 사용할 때도 이렇게 어떻게 대응을 빨리 하느냐, 장애 대응에 대한 면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그렇다면은 지금 옵스나우에서는 어떻게 이런 장애 대응을 하고 있는지 알려주십시오. 네, 실제로 이제 온프레미스 환경이든 클라우드 환경이든 이제 언제든지 장애는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제 그래서 이제 인프라 관리자들은 다양한 환경의 장애에 대응하기 위해서 실제로 뭐 특성에 맞는 다양한 모니터링 툴들로 이제 운영 중인 인프라 환경을 항시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여기서 출발합니다. 실제로 하이브리드 그리고 멀티클라우드 환경을 운영하고 있는 고객사의 경우에는 이제 다양한 환경을 특성에 맞는 각기 다른 툴을 통해서 더군다나 제한된 인원을 통해서 모니터링하고 장애를 감지를 하고 있습니다. 이 제한된 인원들은 이제 쏟아지는 수많은 데이터들 속에 노출되어 있는데요. 더군다나 이 데이터들은 사용하는 툴에 따라 각기 다른 형식 그리고 채널로 전달이 됩니다. 그래서 운영 인력들은 이제 이렇게 쏟아지는 데이터 형수 속에서 반드시 대응이 필요한 장애를 빠르게 식별을 해내야 되고, 그리고 장애에 따라서 어떤 담당자가 대응을 해야 할지, 그리고 만약 담당자가 부재 중인 경우에는 실제로 누구를 통해 처리해야 할지를 빠르게 결정을 하고 실제로 처리할 담당자에게 전달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옵스나우의 지금 소개해드릴 옵스나우의 알론나우 서비스는 이제 이런 문제점에 대한 고민에서 출발을 했습니다. 실제로 이제 인프라 관리자들은 이제 여러 모니터링 툴에서 나오는 알람을 이제 하나의 통합된 툴을 통해서 받아보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발생하는 수많은 알람들을 실제로 운영하고 있는 서비스별로 구분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제 스케줄을 설정을 해서 실제로 담당자별 근무 스케줄에 따라서 적절한 담당자에게 뭐 SMS나 뭐 슬랙 등 선호하는 채널로 받아보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저희 알론나우 서비스는 이제 앞서 말씀드렸던 그런 배경에서 출발된 국내 최초 SaaS 기반의 인시던트 라이프사이클 관리 플랫폼입니다. 그래서 인프라 관리자들은 알론나우 서비스를 통해서 장애를 더욱 빠르게 인지를 하고 이를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알론나우 서비스는 다양한 서드파티 모니터링 툴에 대한 인티그레이션 기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환경마다 이제 다른 모니터링 툴을 사용하고 있는 경우에도 이제 사용 중인 모든 모니터링 툴에 대한 알람을 알론나우를 통해 통합적으로 소신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알론나우는 발생한 알람들을 서비스별로 자동 라우팅하는 기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알람이 어디서 발생을 했는지, 그리고 어떤 알람이 발생했는지에 따라서 발생한 알람들을 각각 서비스별로 자동으로 이제 구분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알럼나우는 수많은 알람의 홍수 속에서 이제 실제로 정말 중요한 알람만을 식별할 수 있는 인시던트 생성 제한 기능을 제공합니다. 그래서 중복되는 알람이 지속적으로 발생할 경우에는 이제 이를 자동으로 중복을 제거를 하고 실제로 이제 단 하나의 알람만을 사용자에게 전달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를 통해서 사용자는 쏟아지는 알람에 대한 스트레스와 그리고 뭐 스팸성으로 느껴지는 알람 메시지 대신 반드시 처리해야 될 단 하나의 알람만을 받을 수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알람들은 각 인프라 담당자들이 원하는 형식으로 받을 수가 있습니다. 뭐 슬랙, 이메일, 보이스콜, SMS 등 뭐 알람을 처리하는 담당자에 따라 가장 익숙하고 그리고 가장 빠르게 응답할 수 있는 방법으로 알람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실제로 이렇게 발생한 알람들을 아무도 처리하지 않을 경우에 자동으로 다음 단계의 사람에게 알람을 전송하는 에스컬레이션 기능을 함께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에스컬레이션 기능을 통해서 놓치는 알람 없이 모든 장애를 이제 빠르게 처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이제 실제 알럼나우의 화면을 보시면서 어떻게 빠르게 장애를 인지하고 처리할 수 있는지를 이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알럼나우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이제 알람을 받을 연락처를 등록을 해야 합니다. 이렇게 이제 이메일 주소, 그리고 뭐 휴대폰 전화번호, 그리고 만약에 슬랙을 사용할 경우에 어떤 채널로 받을 것인지를 설정을 해주시면 되고요. 이렇게 연락처를 설정하게 되시면 이제 기본 설정은 완료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알람 규칙을 통해서 이제 실제로 알람 발생 상황에 따라서 내가 어떤 채널로 알람을 받을 것인지를 이제 설정을 할 수가 있는데요. 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제 인시던트가 생성된 경우에는 이메일, 그리고 내가 인시던트 담당자로 지정됐을 경우에는 슬랙과 같이 이제 원하는 방향대로 알람의 상황에 따라서 이제 원하는 형식의 알람을 원하는 채널로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제 이렇게 개인 설정을 완료한 이후에는 실제로 이제 현재 사용 중인 모니터링 툴과 그리고 알럼나우의 연동 설정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런 알럼나우는 실제로 모니터링 툴과 연동하기 위한 웹훅을 제공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 웹훅을 통해서 실제로 여러 모니터링 툴에서 발생하는 알람을 알럼나우를 통해서 통합 소신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연결된 모니터링 툴로부터 이제 소신받은 알람들이 이제 어떤 서비스 혹은 어떤 어플리케이션에서 발생한 알람인지를 이제 설정할 수 있습니다. 이를 이제 서비스 라우팅 규칙이라고 하는데요. 이를 잘 활용하면 이제 하나의 모니터링 툴에서 발생하는 알람들을 각각의 서비스로 손쉽게 이제 분류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기본적으로 이제 하나의 해당 모니터링 툴에서 발생하는 이제 모든 알람을 소신받을 서비스 하나를 선택을 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그 밑에 보신 것처럼 이제 사용자 설정 조건을 추가를 해서 특정 조건을 만족하는 알람의 경우에 발생했을 경우에 이제 어떤 서비스로 전달할 수가 있는지를 빠르게 이제 설정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제 이렇게 이제 인티그레이션 설정이 완료된 후에는 에스컬레이션 설정이 필요합니다. 이 에스컬레이션 설정이란 이제 어떤 담당자가 알람을 소신할 것인지, 그리고 만약 최초 소신자가 알람을 소신하고도 이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에 이를 처리할 다음 담당자를 설정하는 기능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알럼나우를 통해서 전부 이제 20단계까지의 이제 그 에스컬레이션 단계를 설정하실 수가 있고요. 각 단계별로 추가할 수 있는 사용자의 수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에스컬레이션 기능을 통해서 실제로 발생한 알람이 이제 에스컬레이션을 통해서 계속 이제 담당자가 변경되고 있지만 실제로 이 알람이 여전히 처리되고 있지 않은 경우에 실제로 이 에스컬레이션 기능을 다시 반복할 수 있는 횟수를 지정할 수가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실제로 이제 발생하는 모든 알람에 대해 인프라 관리 팀원들이 놓치지 않고 모두 빠지지 않고 이제 다 받을 수 있는 기능을 저희가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알럼나우에서는 이제 서비스 메뉴를 통해서 현재 이제 등록된 모든 뭐 서비스, 어플리케이션에 대한 헬시 상태와 그리고 발생한 장애 이력들을 이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서비스 메뉴를 통해서 어떤 서비스 혹은 어플리케이션에 장애가 발생했는지 그 상태를 이제 한눈에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서비스, 어플리케이션별로 현재 뭐 발생한 장애 처리 상태,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장애가 발생한 시간이 언제인지를 바로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서비스를 선택을 하시게 되면 이제 실제로 서비스별로 발생한 장애 내역들을 이제 모두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발생한 장애 이력들은 이렇게 필터를 통해서 뭐 긴급도 혹은 상태 필터를 통해서 이제 필터를 하실 수가 있고요. 이제 이를 통해서 긴급히 처리가 필요하거나 혹은 아직 장애가 발생한 지 오래됐지만 아직 처리되지 않은 장애들을 이제 빠르게 이제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각 서비스별로 실제로 이제 인시던트 생성 제한 규칙을 설정해서 이제 모니터링 툴로부터 전달받은 알람의 유형별로 이에 대한 중복 처리 그리고 긴급도 규칙을 이제 사전에 설정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생성 제한 규칙의 경우에는 이제 동일한 이름의 알람이 지속적으로 발생할 경우 최초 알람 이외에는 사용자에게 더 이상 전달하지 않는 규칙을 설정할 수가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중복되는 알람의 발생을 막을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긴급도 규칙 설정을 통해서 알람의 종류별로 이제 장애 긴급도를 설정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제 어떤 장애가 발생했냐에 따라서 이에 대한 긴급도를 설정할 수가 있는데요. 이제 이를 통해서 이제 어떤 알람을 먼저 처리를 해야 하는지를 이제 간편하게 규칙 설정만을 통해서 이제 모든 모니터링 체계를 이제 구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서비스 메뉴에서는 이제 서비스별로 실제로 이제 유지보수 시간을 등록을 해서 이제 해당 기간 동안 발생하는 장애에 대해서는 무시할 수 있는 기능을 함께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이제 서비스 유지보수 기간에는 보통 이제 각종 설정을 지속적으로 변경을 하기 때문에 이제 수많은 알람이 발생을 하게 되는데 이제 이를 자동으로 무시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함으로써 이제 인프라 관리 담당자가 받는 스트레스를 어느 정도 줄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서는 이제 어떤 서비스가 현재 유지 보수 중인지 그리고 이 서비스의 유지 보수가 언제 끝날 것인지도 이제 간편하게 이제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 알럼나우를 통해서 실제로 장애로 인지된 알람은 저희가 인시던트라는 상태로 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보셨던 서비스 메뉴 혹은 지금 보시는 이제 인시던트 메뉴를 통해서 서비스별 인시던트 혹은 전체 인시던트에 대한 목록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저희 알럼나우에서는 이런 인시던트에 대한 상태를 크게 세 가지로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이제 생성, 확인, 그리고 종료라는 상태로 표시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 보시는 이제 생성이라는 상태의 인시던트는 사용자가 알람이 발생해서 장애가 발생을 했지만 아직까지 처리되지 않은 인시던트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만약 담당자가 이 인시던트를 확인을 하고 이에 대한 처리를 시작할 경우 이 인시던트에 대한 상태를 이렇게 확인으로 변경을 해줄 수가 있고요. 이렇게 확인으로 변경된 인시던트들은 확인 상태의 인시던트들은 현재 해당 담당자가 처리 중인 인시던트임을 표시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에 대한 처리가 완료되었을 경우 이렇게 이제 종료 버튼을 클릭을 해서 해당 인시던트 상태를 종료로 변경을 할 수가 있는데요. 이 종료된 인시던트들은 실제로 처리가 완료된, 그래서 더 이상 확인할 필요가 없는 인시던트를 의미를 합니다. 이를 통해서 이제 인시던트에 대한 처리 이력들을 다 기록을 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발생한 인시던트 처리 기록들은 이렇게 보시면 이제 각 인시던트별로 활동 이력을 통해서 해당 인시던트가 어떤 절차를 통해서 처리가 되는지를 바로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코멘트를 통해서 이제 실제로 인시던트 처리 과정에서 발생한 정보들을 입력을 하실 수도 있고요. 그리고 알럼나우는 이제 인시던트의 오토클로징 기능을 함께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이 오토클로징 기능이란 이제 가령 특정 시간에 이제 CPU 사용량이 급격하게 치솟아서 인시던트가 발생이 됐습니다. 근데 하지만 이제 실제로 시간이 지나면서 실제로 CPU 사용량이 정상치로 되돌아와서 더 이상 그 인시던트를 처리할 필요가 없을 경우에 이를 자동으로 종료시켜주는 기능을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오토클로즈된 인시던트에 대해서도 이렇게 인시던트 상세 화면에서 어떤 절차에 의해서 인시던트가 오토클로즈 되는지 그 이력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 알럼나우 서비스는 익스텐션 기능을 통해서 해당 인시던트에 대한 알람을 받을 채널을 추가로 설정을 하거나 챗봇과 같은 부가 기능을 이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제 이렇게 익스텐션 설정을 통해서 이제 슬랙을 연동할 경우 그 슬랙 채팅창을 통해서 실제로 이제 발생하는 인시던트에 대한 정보들을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인시던트의 상태를 챗봇 기능을 통해서 인시던트의 상태를 즉각적으로 이제 변경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이제 알럼나우를 통해서 이제 장애를 빠르게 인지하고 이를 어떻게 처리할 수 있는지 확인을 했는데요. 그래서 만약에 고객 여러분들이 알럼나우를 도입을 하시게 된다면
지금보다 좀 더 많은 그 관리에 대한 편의성을 좀 누리실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이제 알런나우를 도입을 하시게 되면 이제 인프라 관리 담당자분들은 이제 알런나우 서비스를 통해서 다양한 서드 파티 모니터링 툴에서 발생하는 장애 정보를 이제 통합 관리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중복된 정보를 제거를 하고 반드시 이제 필요한 정보만 받을 수 있게 됨으로써 이제 관리 부하를 좀 최소화하실 수도 있고요. 그리고 잘 설정된 서비스 라우팅 툴, 서비스 라우팅 룰, 그리고 긴급도 설정을 통해서 각 서비스 운영 담당자에게 적시에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서비스 장애에 좀 더 빠르게 대응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단계적 에스컬레이션을 통해서 놓치는 장애가 없도록 조치함으로써 좀 더 이제 장애 복구 시간을 빠르게 당길 수가 있고요. 이렇게 장애 대응에 대한 중요한 지표로 이제 MTTD 그리고 MTTR이라는 지표가 있는데요. 이 MTTD란 장애를 담당자가 인지하는 데 걸린 시간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MTTR은 장애를 실제로 복구하는 데 걸린 시간을 의미를 하고요. 실제로 이렇게 알럼나우를 사용을 하시게 되면 앞서 말씀드렸던 이 MTTD 그리고 MTTR을 최대 50%까지 절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를 통해서 좀 더 서비스의 품질을 더 향상시킬 수 있는 이런 모니터링 체계를 이제 구축하실 수가 있는 거죠. 네, 잘 들었습니다. 사실 IT 관리자 입장에서는 장애가 발생하는 것은 예측하지 못하기 때문에 굉장히 좀 곤혹스럽게 하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관리하고 대응하느냐가 되게 중요한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 옵스나우에 있는 얼럿나우 기능이 이러한 장애가 발생했을 때 IT 관리자들에게 빨리 그리고 또 중복이 된 것들은 제거를 하고 이런 일련의 절차들을 굉장히 그 자동화했다는 점에서 굉장히 좀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면에서 볼 때 어떻게 보면은 지금 옵스나우가 마라톤에 비유한다면은 달리기 주자를 성공시키게 하는 그런 페이스메이커라는 역할을 하고 있지 않나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렇다면은 지금 그 매니저님께서 말씀하셨다면은 여러 가지 것들을 말씀해 주셨는데 이 옵스나우라는 툴을 이용해서 얻을 수 있는 어떤 기대 효과가 있다면은 무엇이 있을까요? 네, 실제로 이제 지금 이 웨비나를 보시는 분들이 이제 옵스나우를 도입을 하시게 된다면 실제로 리소스 관리 그리고 비용 효율성이 사용 전보다 크게 개선됨을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저희 옵스나우의 이제 통합된 자산 관리 기능과 이제 비용 절감 분석 기능을 통해서 실제로 전체 인프라 사용에 대한 비용을 최고 이제 50%까지 절감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언론나우를 통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장애 인지 시간 그리고 실제로 장애 해결하는 시간을 또 50%까지 절감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알럼나우와 저희 아직 뭐 오늘 설명드리지 못했는데 옵스나우에서 제공하는 그런 워크플로우 관리 기능을 잘 활용할 경우에는 이제 이를 통해서 전체 IT 인프라 관리 프로세스에 사용되는 비용도 최고 30%까지 절감하실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이제 클라우드 효율성을 최대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이제 반드시 베스핀 글로벌과 같은 전문가 조직 그리고 이제 옵스나우와 같은 관리 솔루션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실제로 클라우드 관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슈들을 이제 더 이상 이제 사내에서만 고민하지 마시고 저희 베스핀 글로벌 그리고 이제 옵스나우를 통해서 이제 손쉽게 해결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오늘 웨비나에 참석해 주신 분들을 대상으로 이제 옵스나우를 무료로 사용해 보실 수 있는 이제 프로모션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뭐 직원 수 50명 이하인 뭐 중소기업 혹은 스타트업 또는 이제 AWS 월 금액 사용 금액이 300만 원 이하인 고객분들에 대해서 실제로 이제 프로모션 신청 이후에 저희 베스핀 글로벌에 링크드가 되는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자산과 비용 관리를 위한 어셋 매니지먼트, 리터링 그리고 장애 해결을 위한 알럼나우 서비스를 저희가 이렇게 이제 6개월 혹은 3개월로 이제 무상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실제 지금 보시는 QR코드를 촬영하셔서 실제로 프로모션을 신청을 해주시고요. 그래서 이제 실제로 옵스나우를 통해서 이제 비용 그리고 운영 효율성을 좀 많이 겪으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클라우드 관리 툴을 이용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이 들고요.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좀 한 가지 좀 여쭤볼 게 좀 두 가지 좀 여쭤보고 싶은데요. 네. 사실 이런 관리 툴들은 베스핀 글로벌 말고도 뭐 클라우드 와치라든지 여러 가지 클라우드 공급자에서도 이러한 툴들을 제공하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이러한 클라우드 공급자가 제공하고 있는 툴하고 그다음에 이 베스핀 글로벌의 옵스나우는 도대체 어떠한 차별점이 있을까요? 네, 실제로 이제 베스핀 글로벌의 이제 저희 옵스나우 서비스를 통해서 이제 멀티 클라우드 상의 멀티 계정을 이제 통합적으로 관리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어드밴스 아까 보셨던 그런 대시보드를 통해서 모든 클라우드 자원들에 대한 이제 통합 관리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아까 서비스 그룹 기능을 통해서 이제 그런 서비스 그룹들을 실제로 이제
실제로 운영되고 있는 자원들을 다차원으로 분류를 하실 수가 있고요. 이렇게 실제로 각 벤더별로 이제 운영을 하시는 것보다 실제로 옵스나우를 사용을 하시면 이렇게 이제 통합된 가시성을 제가 제공해 드릴 수가 있고요. 이를 통해서 조직 내에서 이제 체계적인 클라우드 거버넌스 체계를 수립을 하고 이 거버넌스 체계를 통해서 뭐 실제로 클라우드 비용 분석, 최적화를 수행하실 수가 있고 최종적으로는 이제 클라우드 운영 효율성 확보 그리고 서비스 품질 확보라는 이제 그런 효과를 얻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이제 기술이 발전하게 되면은 고객들의 요구사항도 아주 많아지고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요. 사실 그렇게 된다면 지금 옵스나우는 여기서 멈추지 않고 더 이제 많은 기능들을 포함시켜야 될 것 같은데요. 향후에 어떤 로드맵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현재 저희 옵스나우 같은 경우에는 현재 AWS와 애저에 대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 이제 국내에서도 고글 클라우드 플랫폼이라든가 혹은 뭐 국내 기업이지만 뭐 중국 내 진출을 위해서 뭐 알리클라우드라는 이런 다양한 뭐 추가적인 퍼블릭 클라우드 벤더들을 사용을 하고 계신데요. 저희는 일단 1차적으로 이런 추가적인 퍼블릭 클라우드 벤더들을 일단 지원을 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이렇게 추가된 클라우드 벤더들에 대해서 아까 보여드렸던 코스트 오토메이션 기능을 좀 더 강화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어떤 방식으로 더 비용을 효율적으로 절감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뭐 구체적인 로드맵과 이제 반복 수행을 하실 수 있도록 거기에 대한 이제 자동으로 전략을 수립할 수 있는 오토메이션 기능까지 저희가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방금 보셨던 알론나우 서비스에 대해서도 현재 이제 좀 더 지원을 하는 모니터링 툴을 계속해서 추가해 나갈 예정이고, 그리고 좀 더 기능을 좀 발전시켜 나갈 예정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배용수 매니저님을 통해서 강의 잘 들었고요. 강의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매니저님께서 강의하시는 동안에 시청자 여러분들의 반응이 매우 뜨거웠습니다. 질문도 굉장히 많이 하셨는데요. 시청자분들이 주신 여러 질문 중에서 소중한 질문 몇 개를 골라봤습니다. 네, 지정호님께서 질문하셨는데요. 클라우드 도입 후 관리 비용을 더 줄이기 위한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컨설팅은 어떤 시스템으로 이루어지게 되는지 궁금하다고 막 이렇게 질문해 주셨는데 어떻습니까? 저희 베스트인 글로벌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지금 보셨던 옵스나우 서비스만 제공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 클라우드를 실제로 도입하시는 단계부터 실제로 클라우드 서비스를 잘 운영하기 위한 단계 그리고까지 저희가 같이 함께 지원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사업 영역이 이제 실제로 온프레미스 환경을 실제로 클라우드로 이전하는 그런 PS 영역, 프로페셔널 서비스라고 저희는 말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실제로 이제 고객 여러분들이 이제 클라우드 환경을 실제로 운영을 대행해주는 역할을 제가 MSP, 매니지드 서비스라고 제가 별도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매니지드 서비스를 이용을 하시게 된다면 이제 저희 옵스나우만 단독으로 사용하시는 것보다도 좀 더 효율적으로 이제 비용을 관리하실 수도 있으실 것 같고요. 그리고 장애에 대해서 좀 더 이제 빠르게 지원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베스트인 글로벌에 연락을 주셔서 실제로 이제 저희 각각 서비스 영역에 대한 이제 상담을 한번 받아보시면 좀 더 저희의 베스트인 글로벌의 이제 오랜 노하우를 바탕으로 이제 고객의 이제 클라우드의 전이에 대한 단계별로 저희가 컨설팅을 진행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또 이제 다른 질문들이 올라와 있는데요. 좀 여기 보면은 옵스나우의 사용 비용이라든지 사용 가능한 조건이 어떻게 되는지 최석희님께서 질문해 주셨습니다. 네. 옵스나우 같은 경우는 이제 서비스별로 별도의 요금 체계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어셋 매니지먼트, 미터링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인프라를 사용하신 비용에 대한 요율로 비용이 설정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저희가 또 제공하는 이제 알론나우 같은 경우에는 각 사용자별 라이센스 비용으로 이제 사용자별 이제 라이센스 비용으로 제가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네. 또 다른 질문은 소눈성님께서 질문하셨습니다. 클라우드 견적을 받아보면은 적정 트래픽 내에서는 가격이 저렴한데 일정 수준 이상 올라가면 비용이 오히려 증가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방안이 있을까요? 이런 방법에 대해서는 저희 좀 다양한 방법을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실제로 이제 만약에 항상 고객사가 실제로 어떤 정적인 웹사이트를 컨텐츠를 제공하는 웹사이트를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제 해당 웹사이트에 대해서 이제 컨텐츠들을 그냥 S3에 바로 연결해서 사용을 하고 있는 경우 실제로 이런 경우에는 이제 클라우드 프론트를 사용을 하시게 되면 좀 더 비용이 절감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용하시는 이제 비용에 따라서 그리고 적절한 프로덕트를 선택하시는 방법이 좀 더 정확하게 이제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질문에 성의껏 답변해 주신 우선 옵스나우 답변자님께서 감사드리고요. 방송 후에는 설문지를 참여해 주신 15분과 또는 좋은 질문을 올려주신 5분을 추첨하여서 커피 교환권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매니저님 오늘 끝으로 오늘 그 세미나를 진행하시면서 소감이 어떠셨는지요? 네, 좋은 기회였던 것 같고요. 실제로 이제 이 웨비나를 시청하시는 분들이 실제로 저희 옵스나를 도입을 하셔가지고 실제로 이제 클라우드를 운영하시는 데 대한 좀 효율성을 좀 찾을 수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전자신문 올쇼TV가 마련한 클라우드 비용 50% 절감할 수 있는 클라우드의 효율적인 운영법 웨비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올쇼TV는 또 다른 웨비나 방송으로 시청자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